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간밤에 나온 미국 경제 지표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른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물가 반등의 배경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는데도 이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다 봅니다. 네, 1월 소비자 물가 CPI가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뛰어넘으면서 가히 좀 충격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1월 CPI를 이제 전월 대비로 보면 0.5%가 올랐는데요. 이게 2023년 8월 0.5% 상승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그리고 연합인프맥스 시장 예상치인 0.3% 상승도 상회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1월 CPI를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3.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작년 6월 이후 처음인데요. 시장 예상치 2.9% 상승도 물론 상회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요인을 제외한 이 근원 CPI라는 것도 중요한데 근원 CPI 역시 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1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로 0.4% 올랐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자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그렇게 좀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근원 CPI의 전년 동월 대비를 보면 3.3%가 올랐는데 이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바로 좀 반응을 내놨는데 자신의 소셜 계정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올려놨다라고 그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대체 어떤 품목들에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까? 네, 아무래도 물가가 이렇게 좀 뜨거워진 원인으로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좀 꼽히는데요. 이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주거비 상승이 이번 전체 CPI 상승의 한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2월 에너지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1.1% 올랐는데 이 역시 전체 CPI 상승에 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로 좀 1.8%나 올랐습니다. 그렇게 네. 함으로써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을 휘발유가 좀 끌어올린 셈이 됐습니다. 네. 다만 그 에너지 가격들이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좀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 하락을 했고 특히 연료유 가격은 5.3%나 좀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장이 놀란 것과는 다르게 이번 물가 상승이 계절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해석도 나온다고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초만 되면 물가가 좀 특히 많이 오르는 현상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게 좀 나타났습니다. 1월 물가를 그렇기 때문에 지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기업들이 해가 바뀌면 가격을 새로 책정하기 때문에 새해 연초에는 물가가 실제보다 조금 더 부풀려지기 마련이다라는 부분을 좀 폭넓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런 현상이 좀 강화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어떤 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으면 이 물가에 괴리가 생기는 연초 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베스 해맥 총재는 이번 물가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자신은 올해 초에 작년 초와 비슷한 큰 물가 상승이 다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연초 효과의 분석을 재반박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제이슨 퍼머 하버드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올해가 인플레이션 폭발로 시작을 했다라면서 계절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물가가 좀 악화됐을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요인들은 이전 몇 달 동안에는 그 반대의 역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들이 특정 시점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시계를 조금 더 길게 잡으면 그 영향들이 서로 상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 부여를 좀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퍼먼 교수는 자신은 연방준비제도가 작년 9월에 50bp 금리를 인하한 게 실수였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연준은 전적으로 불필요한 지난 12월에 25bp 인하까지 하면서 그 실수를 좀 악화시켰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준이 마침내 이제 무기한 동결 모드에 들어간 것이 기쁘다라면서
노동시장이 망가지지 않는 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작년 일을 돌이켜 보면 연준이 연초에 물가를 보고 나서 금리 인하를 좀 미뤘으니까 올해 이번에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연초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뒤로 미뤄진 바가 있는데요. 네. 월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뭐 다음 달은 물론이고 상반기 그리고 길게는 올해 연말까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1월 CPI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만큼 연준의 어떤 당분간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또한 이번 지표 내용으로 지난 1월 FMC가 추가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조금 더 신빙성이 좀 더해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앞으로 몇 달간 이번과 같은 비슷한 CPI 수치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연준은 아마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를 좀 동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라는 메시지까지 좀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주에 경제가 좀 잘 돌아가고 있고 중립금리에 기준금리가 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에 만족한다라는 취지로 좀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때마다 어떤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이번 물가를 보고서 좀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인가 봅니다. 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 이번 1월 CPI 물가 지표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물가 지표가 나온 이후에 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네. 이 자리에서 만약 지금과 같은 수준의 결과가 몇 달간 이어진다면 연준의 임무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혔는데요. 예. 다만 굴스비 총재는 앞선 2개월 동안 물가가 좀 고무적으로 지표가 좀 나온 데다가 이번 1월 물가 지표의 어떤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한 달치 물가 지표에 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다라는 발언도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굴스비 총재는 올해 FMC에서 이 금리 투표권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인데요. 또 레피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이번 1월 물가 지표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물가 지표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을 언급을 하면서 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만도 시일이 걸릴 것 같다라면서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불확실성의 안개가 금세 거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더 복잡해져서 불확실성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물가 지표 위에 어떤 코멘트가 나왔는데 네.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 묻는 질의에 물가 목표에 근접은 했지만 도달하지는 아직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네. 오늘 발표된 물가 지표 역시 그 같은 상황을 말해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결국 기관에서부터 이제 연준 관계자들까지 결국 금리 인하가 뭐 당분간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이 뭐 대세 의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월가 쪽 반응을 좀 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릴라이더 채권 CIO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이 연내에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단언을 했는데요. 네. 특히 오늘 나온 CPI 지표 중에서 이 근원 CPI 지표를 좀 언급을 하면서 네.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더는 인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자신들의 견해가 더욱더 강화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이 계절성 요인이 다시 한번 여기서 작용한다라고도 믿고는 있지만 이번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연정 목표를 웃돌면서 완강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크다라는 것을 좀 재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FMC가 이 통화 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고히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당분간 관망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인데 네. 뭐 당연하겠지만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또 찰스 슈왑의 경우에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금리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요.
다른 모든 요인들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 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더 일찍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미주어증권 USA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가 모두 상승한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의를 하다고 한다면 연준이 기대했던 인플레이션 둔화세,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멈췄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확인을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연준이 금리를 더 인하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강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는데 한 시장 참가자는 미국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일은 이제 당분간 없어졌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어떤 경기나 고용이 망가진 뒤에야 다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뭐 그래도 아직 1월달 물가밖에 안 나온 거니까 이 뭐 앞으로 추세적인지는 알 수가 없고 앞으로 좀 나오는 물가들을 계속 주목해서 봐야겠죠. 네,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주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1월 CPI 지표를 어떤 이벤트성으로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생산자 물가까지는 보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이 한국과 좀 비교해서 봤을 때 한국은 미국과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주요 해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상반기에만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한 차례씩 총 2차례 총 0.5%포인트의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만큼 국내 정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게 시장 당국의 어떤 즉각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이 일단은 좀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어떤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완화 그리고 재정 완화와 같은 어떤 정책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목소리입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보다 이제 빠르게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 현재 1.5%포인트라는 이 양국 간의 이 기준금리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달러원 환율을 또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정책 과정에서 환율이 다시 한번 좀 주요 변수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